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네,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작지 않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40포인트 남겨뒀던 S&P 500은요. 70포인트 넘게 미끄러지면서 지금 4,700선이 깨졌습니다. 1.47%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5,0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5% 빠지면서 14,77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도 여전히 37,000선 위에 있기는 하지만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고점 부담에 대한 급락으로 지금으로서는 풀이됩니다. 펀더멘털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져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연말장은 더 이상 큰 동력을 얻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는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도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 가서 보시면요. 미 국채 10년물 장기물 금리. 네. 오랜만에 보는 숫자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3.8%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락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왔죠. 간밤에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로 물가 변동성에 더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숫자를 보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물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에 영국 헤드라인 CPI는 3.9%, 전년 대비해서 3.9% 올랐고요. 전달보다는 0.2% 빠졌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낮았던 겁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의 영향을 뺀 근원 물가도 각각 전년 대비 5.1% 오르고 전달 대비해서는 0.3%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이지만 영국으로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영국 은행도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분위기들까지 전해지면서 미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를 가속시켰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인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 경기와 지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는 110.7이 나왔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11월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말고요. 원래 있었던 집들의 판매도 전달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역시 5개월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에서 돌아선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 전반에서 느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작지 않은 폭의 차익을 실현한 간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후에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상세하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금리 관련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간밤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나섰습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엄중해 보이는 표정으로 저희가 사진을 고르긴 했지만 발언의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플레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만 기준금리를 당장 낮추지는 않을 걸로 본다면서도 경제 연착륙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약간 비둘기도 매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에 저희가 좀 평소에 여는 인사들을 보여드린 것과는 달리 약간 순서가 뒤로 밀렸죠. 네, 간밤에 이 발언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 가서 개별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론 지금 장 마감할 때까지는 급락한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장 마감 후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밑에 있군요. 마이크론. 네, 저렇게 4.24%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지금 장외 시장에서는 저만큼 하락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4.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줄였고요. 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억 3천만 달러 정도 늘어난 47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 국장에서의 반도체 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표 운송업체 페덱스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실망스러운 실적에 12%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종목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우측 하단에 있는 코인베이스 소폭 상승에 그치긴 했지만요.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장 마감할 때는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내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란 기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핀비즈맵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네, 핀비즈맵 함께 보시죠. 간밤에 구글의 위험이 초록초록하게 빛났습니다. 온통 붉게 떨어진 장에서 나홀로 선방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한 뒤에요.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30여 개 주들의 같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30여 개 주들의 7억 달러를 건네기로 하고 합의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독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일부 고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죠.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때보다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30개 주들과의 합의에 성공했다는데 투자자들은 더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구글은 생성형 AI의 대두와 함께 기존의 검색 엔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광고 영업부를 3만 명 정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의 감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보시면요. 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함께 볼까요? 네. 유가 지금 사흘째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거의 80달러 턱 밑까지 와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도 74.2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바닷길 홍해에서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여파입니다. 운임이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 상황 한번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면요. 운임상, 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팬데믹 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 급등, 폭등했던 그 운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요. 저 그래프의 끝을 보시면 상승 쪽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카메라 기자도 화면으로 바짝 다가서면서 어디가 올랐다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에가 살짝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지금 약간 불안이 이렇게 스멀스멀 위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들을 공격할 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무관한 배도 지금까지 공격 대상 중에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이 홍해 인근에 항모 전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장기화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정도의 여파를 각오해야 할지 오늘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이 1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빅뉴스가 있었죠.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선동을 이유로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겠다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고른 인사들로 포진해 있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년 1월 공화당의 첫 후보 경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 가도에 여러 파장을 던질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괜찮은 상황이다.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던 인사들까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게 대선 가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도 주시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스와